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중국에 대한 과도한 눈치 외교, 저자세 외교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시사 관련 사항을 소개해 올리고자 합니다. 한국은 주권국가, 여기 썼죠? 예, 한국 주권국가예요. 물론 국제정치 현실에서 아마 밝히기 어렵다고 할까, 마크의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기본은 지켜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좀 설사, 국가얘기 일부, 좀, 어떤 피해가 좀 일부 있더라도, 너무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기타 다른 거를 너무 지나치게 고려하게 된다면, 우리가 주권국가로서의 독립을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일정 정도의 불이익은 감수하여야 한다. 또 그에 따른 1인당 GDP 감소도 감수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떤 자꾸 압력이라든가 이런데 자꾸 끌려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의 지위에서 벗어나서 좀 종속이 된다랄까요? 그렇게 될 우려가 있거든요. 우선 우리나라 윤 대통령님이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하여 YTN 반응 보도 외교부 관련 나왔는데 반응이요.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특정 국가나 지역을 배제하거나 반대하기 위한 목적이 결코 아니다. 그럼 중국 외교부 부대변인 성명 연상시키듯한 그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너무 이게 좀 저기하다. 미지근하다, 너 반응이. 왜냐하면 과거 민주당 정권 5년간 중국에 대해서 과도한 친중 사대주의적 자세로 말해요. 많은 굴욕을 당했잖아요. 우리나라도 대통령 방문 시에, 국무총리 방문 시에 홀대라든가. 그런데 이 정권이 바뀌었는데 중국에 대해서 주권국가로서의 기본적 입장을 좀 태도를 좀 당당히 유지되어야 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실망스럽고, 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말이에요. 중국 관영 매체에서 나왔는데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반중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나토의 아시아 확장을 위해 미국, 일본과 협력한다면 평화와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동북아와 한반도, 아태 지역의 분열과 대립을 초래할 것. 그리고 만약 아태 지역에서 중국 이익을 해치는 미국과 나토의 간섭이 협력한다면 중국은 단호하게 대응할 것.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떤 조용한 압박 내지는 좀 위협처럼 그런 이미지를 연상을 시키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중국은 과거에 저원라이 시대에 이미 호혜평등을 주장했거든요. 호혜평등. 그래서 모주석 마오루시 중국의 모택동 주선제 얘기하는데 1956년에 대국주의에 반대한다고 그랬어요. 역사 교훈을 흡수해서 대국 사문주의에 반대한다. 대국 사문주의는 대국 쇼비니즘인데, 대국의 배타적 애국주의, 대국주의인데, 이걸 줄이면 대국주의인데, 개혁개방 되면서 중국이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다.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어요. 안 하면이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우습게 알잖아요. 그래서 이게 일반 국민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왜 이렇게 대응을 제대로 못할까? 우선 당장 말이에요. 서해 124도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이제 한국과 중국이 서해안에서 공동 수역이 있지만은 국제법을 떠나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구단선 문제가 또 있다. 그 남중국해 말이에요. 거기서도 구단선 이게 좀 억지거든 약간 이게. 왜냐면 거기 뭐 지난번에 구단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구단선 문제를 대화 협상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이걸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데 그 무시되고 있다. 동북공정, 문화공정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것도 무시하는 거죠. 예, 무시하고 있다. 또 한국에 대한 또 내정 간섭적인 그런 발언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말이에요. 이게 문제는 우리 대응이 너무 약한 데 있어요. 이게 아니 정권이 바뀌었으면 뭔가 달라져야 되는데 중국의 그 좀 저자세 구려 외교가 계속 이어지는 듯하고 그런다고 뭐 중국이 한국 대우 해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 과거에 그 얼마나 중국의 그 친중 사대적 그 태도를 취했어요. 그렇지만은 중국에 가서 뭐 홀대받은 거 아니에요. 과거 그 문재인 대통령 또 국무총리도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에요. 중국과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 그 애로나 있을 수 있지만은 그 기본을 지켜야겠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그 정치인들도 상당수 정치인들도 문제지만 또 언론인들도 문제예요. 뭐 언론 기사들 보면 이게 뭐 중국 쪽 대변하는 건지 뭐 우리나라 쪽 대변하는 건지 뭐 이렇게 눈치를 언론이 더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언론 기사 쓸 때 있잖아요.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그 지식인들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그 우호적인 그 감정 내지는 시각 가진 경우가 많죠. 예,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문화, 예? 중국의 그 유구한 문화, 유구한 역사, 또그 예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호감을 좀 갖고 있고 또 우호적인 감정을 갖고 있어요. 솔직하게. 그렇지만은 그런 그 문화라든가 역사 이런 거 하고 이 국가 간의 그 관계라든가 외교 관계는 이건 다른 문제다. 이 주권 국가로서 이게 지위가 흔들리면 말이에요. 국민들 사기에도 악영향을 끼쳐요. 악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중국이 이렇게 압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중국에 너무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눈치 외교, 저자서 외교 하면은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그 단호하게 할 때는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요. 그 제가 답을 낼까 해요. 즉 뭐냐면은 미국과의 관계는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그 우호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어차피 우리나라는 제가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소개했지만 우리나라 그 기독교 인구가요. 저희 카톨릭 합치면 말이에요. 크리스찬이 1,300만 명이 넘어요. 넘는다. 그리고 그 6.25 터졌을 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6.25가 터졌을 때 빌리그레암 목사가 말이에요. 빌리그레암 목사가 그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 한국의 기독교 신자들이 위기에 빠져 있다. 그게 그 파병해야 한다. 이런 쪽으로 주장을 해서 그 결정적으로 그 미국 대통령을 움직였다. 즉 한국의 기독교의 존재 이게 미국 대통령을 움직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나라가 그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기독교, 카톨릭 이런 이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요. 매우 커요. 물론 불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도 있지만은 우리나라 그 대학 재단들만 해도 많고 또 우리나라 그 어떤 그 개방성 그죠? 그 기독교 영향이 커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그 개방성이 높죠? 예, 일본은 좀 아직도 배타성이 높고. 그래서 그 서방에서도
한국을 달리 보고 있다. 한국은 동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기독교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필리핀은 카톨릭이죠. 그렇지만 거기 뭐 민다나오 섬 이런 데 뭐 그 이슬람 교국이 그 네란도 좀 있고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없잖아요. 제대로 된 그 크리스찬 국가가.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뭐냐면은 서방에서는 한국을 위치는 비록 동아시아에 있지만은 한국의 그 개방성, 민주주의 문화, 예? 또 GDP 수준, 또 한국의 기독교의 그 존재, 기독교 신자 수라든가 말이 영향력, 그 여러 가지 그 면을 놓고 볼 때 서방 국가의 일원으로 지금 간주하고 있어요.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서방에서는 한국을 이제 서방이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 좀 한국이 이제 컸으니까 서방 국가의 일원으로 좀 참여를 해서 그 세계 평화에 좀 더 기여해 달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어떤 뭐랄까 첫걸음이랄까 한국의 대통령이 유럽 그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처음 있는 일이죠? 예,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변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가하는 걸 놓고 이런저런 그 중국에서의 그 과민한 반응은 이거는 그 내정 간섭이 될 수가 있어요. 이유는 뭐죠? 예, 한국은 주권국가예요. 예, 주권국가이기 때문에 그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의 그 방어, 사드라든가 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한국이 주권국가로서 결정할 문제다. 중국이 간섭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너무 그 과도한 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들고 그래서 그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정리해 봤어요. 한국의 대응. 즉 제가 이제 외교관계 지난번 저기 말씀드렸지만은 그 미국과는 이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하고 그 일본, 중국, 러시아 이거는 이직보원 이덕보도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의 대응은 중국이 이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어떤 그 내정 간섭적인 그런 거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저기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거나 말거나 왜 중국에서 간섭을 합니까? 그죠? 아니 중국의 주석이 해외로 나갈 때 우리나라가 뭐 반응 그걸 과도하게 보이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엔 비록 저기 그 중국 관변 그런 그 언론의 반응이긴 했지만은 좀 어떤 좀 뭐랄까 별로 좀 반응도 반응이지만 우리나라 또 외교부가 또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매우 실망스럽고 그 기본 원칙은 저는 그래요.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기본 원칙은 중국과의 설린 우호 관계 유지로 공정 공영. 네? 그렇죠? 이웃 나라로서 과거 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과 중국은 가까운 관계로 함께 공정 공영 발전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 또 이렇게 나가야겠죠. 네, 중국과의 관계. 그렇지만은 문제는 중국에 있다. 여기 조건이 있어요. 중국의 국제법 준수. 이게 우선 돼야 된다. 우리나라는 국제법 준수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는 국제법 준수하고 있다. 여러 가지로 준수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범적인 국가예요. 굉장히 그 어떤 뭐랄까 양심적 또 모범적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이 위상이 올라가고 있죠. 예, 한국이 매우 상당히 그 국제적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개도국 원조 이런 분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고 그 막무가내로 나오는데 우리가 중국과의 설린 우호 관계 유지할 수 있느냐 어렵거든요. 국제사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적 여건은
중국이 막무가내식 대한외교가 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무가내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는 여기 있죠? 예. 서해에서 배입사도 억지 주장을 한다거나 국제법에 따른 그런 저기를 안 하고 있어요. 뭐 중간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죠. 근데 구단선 문제도 남중국해 문제인데 이것도 국제법에 따르지 않고 있다. 동북공정, 문화공정 이것도 그 억지를 부리고 있다. 또 한국에 대한 내정 간섭 발언이 자주 나오고 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이 막무가내식 대한외교를 그런 태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 이게 우리나라가. 예? 중국하고 뭐 맞짱 뜨고 싸우겠느냐. 그래서 물론 이제 중국이 대국이고 이웃나라이고 또 교육도 많고 또 고려해야겠죠. 여기 있지만 중국과의 설린 우호 관계 다 원하는 거 아니에요. 원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고 싶은데 중국과의 설린 우호 관계 위주로 공정 공유하고 싶은데 여기 또 마오르시 얘기했잖아요. 응? 마오르시도 짜오다오. 마오르시 얘기했단 말이에요. 대국주의 반대한다. 근데 중국이 이렇게 억지를 부리니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예요. 응? 대중에게는 이직 보온 이덕 보덕이다. 이건 공자님 말씀이에요. 예, 공자님 말씀이다. 그래서 덕에는 덕으로 원은 직으로. 그러니까 우호에는 우호로 덕에는 덕으로 대해준다 이거예요. 우호에는 우호로. 그렇지만은 중국이 국제법을 어기고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대국주의라든가 호의평등에 반하지 않고 소국이 그래서 업신여기고 마주 또 외교 협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서해에서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약간 위협이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거는 직으로 한다 이거지. 국제법에 따라서 그죠? 국제법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중외교는 이직보온 이덕보덕 이게 정답이다. 이거 공자님 말씀이에요. 공자님 말씀입니다. 논어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러시아. 그래서 우리 외교부라든가 우리나라 정치인 또 외교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국의 공자님요. 공자 말씀이 있잖아요. 이직보온 이덕보덕 덕엔 덕으로 원은 직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국제법을 어기거나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국제 관례에 어긋나는 그런 간섭이나 협박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직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대응한다. 여기엔 예외가 없다. 그러지 않으면 중국에 우리나라 속국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 그러니까 주권 국가를 유지하려면 공자님 말씀대로 이직 보온 이덕 보덕 덕엔 덕으로 원은 직으로 중국이 국제법에 어긋나거나 또 국제 관례 어긋나거나 할 때는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서 대응한다. 그렇죠? 이게 답인 것 같아요. 자, 이 시간에는 이 정도로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